저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있으니까 빨리 시작할게요. 저 이번에 또 국제학 포럼을 이번에 시작을 할 텐데요. 이번 강사님 뭐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사님은 저희 지금 경영관 400호에 국제개발협력센터라고 코이카 지역사무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기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센터장을 작년 2019년부터 들어오셔서 사회통합 센터장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장봉신 센터장님은 코이카에 30년 정도 근무하셨고 해외 그 지역 사무소장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문질한 것처럼 문화의 다양성과 유연한 사고에서 이제 많이 그렇게 이제 해외 사무소를 활동을 하시면서 경험하셨던 그런 우리나라와 그다음에 외국의 이제 문화적인 사회와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그런 강연의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연을 듣겠는데 센터장님한테 이제 한번 강연 잘 하시라는 의미로 박수 한번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장봉순입니다. 오늘이 2020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 가을비가 내려오는 날, 가을비가 오는 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이제 처음 보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인턴 두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스페인어 중남미학과에서 아주 훌륭하게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정상인 교수님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이나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온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제협력단에서 근무하면서 해외 사무소 근무를 좀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은 우리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그것을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주신 우리 국제학연구소에 또 감사드리고 정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상희 교수님께서 중남미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헛소리를 할 것 같은데 헛소리를 하게 되면 정 교수님께서 좀 바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든든한 정 교수님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자유스럽게 머리를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 좀 프리하게 하고 이 강의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강의라기보다는 제 얘기를 같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남미 사람들, 남미 사람들은 우리들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보여드릴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많이 준비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다 어딘지 지구잖아요. 우주에서 본 지구는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에베레스트도 있고 대구에 팔공산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동그랗게 보이지만 사실 가까이 보면은 에베레스트가 8,000m가 넘잖아요. 대구 팔공산 1,000m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우주에서 본 지구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자, 여기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이건 또 다른 지구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봤을까요? 이 그림을. 지구를. 네? 맞아요. 달에서 본 지구래요. 어떻게 알았어요? 응? 평상시에 그런 쪽에 관심이 많네. 움푹 패인 곳, 그죠? 자, 이게 이제
달에서 본 지구입니다. 달에서 본 지구. 자, 그러면 이 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구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자, 이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 메뉴야, 이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자료를 봤거든요. 구글에 들어가서 많이 찾아봤어요. 이 자료가 구글에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세계에서 독립국가로 간주되는 국가 수예요. 독립국가. 그러니까 여기가 193개국이 유엔 회원국이고요. 또 2개국은 유엔에 가입은 했는데 이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어요. 2개국은. 그게 어디냐면 바티칸하고 제가 어디죠? 바티칸하고 저기네요.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은 유엔에 가입은 됐지만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옵저버라고 그래요. 유엔 옵저버. 유엔의 옵저버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고, 하나는 뭐냐? 이거는 사실 한 개의 중국밖에 없다고 그래서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은 일부 나라와는 국교가 수립이 되어 있지만 많은 나라들하고 국교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 아닙니다. 근데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96은 이 세계에서 독립국가로 간주가 되고 있는 국가 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49는 뭘 의미할까요?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아봤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고 있는 곳, 수입을 하고 있는 대상지입니다. 그러니까 249곳이나 되는 많은 지역과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국가.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왜 예전에 그 선진국들이 여러 나라의 섬을 지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송정이라든가 자치령이라고 하죠.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걸 얘기해요. 저도 우리나라가 이게 249곳이나 되는 많은 곳에, 많은 곳과 교류를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7천.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쓰여진 언어의 수래요. 언어의 숫자. 이렇게 많은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언어가. 근데 이렇게 많은 언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마존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부족들. 그 사람들끼리만 쓰는, 자료를 보니까 50명, 60명이 쓰는 언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언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3천? 사실 이 3천은 이게 민족의 수래요. 지구상에 흩어져 살고 있는 민족의 수다. 근데 언어가 이렇게 많이 된다면, 언어가 많다면 사실은 이 민족 수도 여기 같아야 돼요. 그죠? 언어를 같이 쓰는 사람들이 다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언어들 중에서 뭐 죽은 언어도 있고, 이미 사멸된 언어도 있고, 또 잘 쓰이지 않는 언어도 있고, 그래서 이 3천 정도의 민족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자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자료에서.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를 가지고 수많은 그 생활 양식을 갖고 살고 있고, 그럼으로써 문화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다음 그림 가봅시다. 자, 우리 세계 지도예요. 그죠? 우리 한국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그죠? 이 앞에 거를 펼쳐보니까, 이거를 한 장에 펼쳐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돼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은 여기 있어요. 근데 대구 어디 있는지 여기 점으로 찍을 수도 없어요. 여기 대구는 어디 있는지 점에 찍을 수도 없고, 여기서 대구는 어디 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른 지도를 한번 보죠. 이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지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 지도와, 잘 보세요. 저도 그냥 해석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 지도와 이 지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우리는 변방이에요. 여기서 우리 지도는 여기 변방에 있어요. 아시아의 주변 국가예요. 차이점 뭘까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은 우리들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죠? 한국은 여기 중심에 있어요. 우리가 만든 지도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한국 사람의 시각으로.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느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까요? 자, 아메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 중심으로 본 거죠.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지도를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이 세계 중심이구나. 한국이 세계 중앙에 위치해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는 한국은 주변 국가, 변방 국가에 불과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커다란 차이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국제협력단에서 근무하면서 사실 이제 여러 곳을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여러 나라들을.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나라들하고 좀 친해요. 이 나라들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들 거의 운이 좋게도 좀 많이 다녔었어요. 이 나라들을.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이 캐나다하고 미국, 이건 영국 사람들이 지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국제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지역적으로 여기가 북미예요. 여기가 중미, 그리고 여기가 남미예요. 지역적으로 구분할 때.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기가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앵글로 아메리카. 왜? 앵글로 섹슨 지역이 영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그 사람들이 건설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멕시코 이남, 여기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래요. 라틴 아메리카. 국제사회는 그렇게 불러요. 국제사회에서는. 근데 왜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를까요? 이 차이가 있어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특징이 뭐냐면, 여긴 영국 사람들이 여기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차이점이 두 가지 그 대륙의 차이점을 보면 기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 영국 사람들이 영어가 쓰이고 기독교죠. 기독교고 영국의 사회제도 문화, 전통이 여기에 다 스며드는 곳이에요. 근데 라틴 아메리카는 쉽게 얘기해서 라틴 민족의 지배를 받은 곳입니다. 라틴 아메리카. 라틴 민족은 뭔가요?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가 무엇입니까? 스페인어. 가장 많이 사용되잖아.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 그리고 두 번째 이태리어. 세 번째 이태리어. 네 번째 프랑스어. 다섯 번째가 루마니아예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 민족, 라틴 문화에 영향을 받은 곳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라틴이란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이, 라틴 아메리카라고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나폴레옹 3세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역의 특색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 쓰는 언어가 대부분 이제 스페인어고, 여기 브라질은 브라질어예요. 근데 여기 조그만 섬나라 아이티는 프랑스어를 써요. 프랑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라틴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틴 민족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문화, 스페인과 포르투갈, 프랑스의 문화, 사회제도, 전통, 이걸 공유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앵글로 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라고 구분한다. 여기는 국제사회에서는 여기를 카리브해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라틴 아메리카의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다, 지역이다. 근데 여기가 21개 국가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지금 쿠바하고 IT는 잘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긴가 보다. 21개 국가고 인구는 6억 명 정도 되고 인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인종이. 자, 여기 백인, 흑인, 동양인, 아랍인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원주민도 있고 또 뭐 혼혈 인종도 있어요. 이거는 혼혈 인종이에요. 메스티조, 물라토, 삼보 이건 혼혈 인종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특징은 농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광물 자원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는 수출 그 산업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광산물과 농산물 수출 이거에 다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가 안 돼 있죠. 기술 수준이 낮죠.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여기가 거의 3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도시와 지방 간, 농촌 간의 개발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인종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겁니다. 백인, 흑인, 뭐 동양인 이걸 제외하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원주민이에요. 원주민. 그러니까 토착민이라고도 하는데 인디오라고 그러죠. 인디오. 근데 왜 인디오라고 하는 말이 발생했을까요? 인디오라는 말.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콜럼버스가 1492년에 이쪽 동네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콜럼버스는 당초 우주항해를 했을 때 어디에 가기 위해서 우주항해를 했어요? 인도로 가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맞지? 우리 한나 학생 맞아? 안 맞아? 한나. 맞아? 나도 확인해 보는 거야. 정 교수님 맞죠? 인도로 가기 위해서 간 거야. 이게 콜럼버스가. 그래서 거기 도착했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인도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해서 인디언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유래가 됐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동을 했냐면 아시아에서 갔어요. 아시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진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가서 막상 가보면 우리하고 비슷해요. 우리하고. 우리는 지금 얼굴이 하얗잖아. 왜냐면 매일 잘 닦고 뭐 잘 찍어 바르고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이 사람들은 산악지방에서 살아요. 주로.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보다 그 뼈대가 좀 투박하고 얼굴도 좀 불구스레하고 검고 우리보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 뭐냐면 몽고 반점이 있어. 이 사람들. 그걸 보고 놀랐어요. 몽고 반점. 여기 엉덩이, 어린아이를 보니까 엉덩이에 우리 몽고 반점이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우리하고 통하는 게 뭐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라틴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콜럼버스가 발견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당하고 뭐 이용당하고 그랬거든요. 자기들이 그 식민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과정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남아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정서상으로 유사한 것이 많이 있다. 서로 느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주고받는 것이. 그래서 이 남미가 우리 한류 영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 K-팝, 우리 드라마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 페루, 또 어디 있어요? 콜롬비아. 그래서 얘네들이 각 대학마다 한류 팬클럽이 있어요. 누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다 거의 대학마다 아마 페루 있을 때 보니까 대학마다 다 한류 팬클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해? 뭐 하냐면 아이들 그룹 무슨 생일날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초코파이 갖다 놓고 축하하는 거야. 그리고 K-팝 자기들끼리 틀어놓고 춤추고 또 노래 부르고 경연대회 하고 또 우리 한국 음식 자기들끼리 해 먹고 그러고 있더라고. 그리고 저 시골에 사는 지방도 아주 그 농촌 지역에 사는 아주머니도
내가 페루에 2010에서 2013년까지 있었거든요. 하루는 우리 단원들이 그 수도 리마에서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고, 거기서 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가는 곳에 거기서 활동했었어요. 그 지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칠레하고 같은 인접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무슨 그 봉사단으로 나가게 되면 자기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 소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유아교육 분야였는데 교육실을 만든 거야. 유아교육실을 만들어서 그 오픈 세레머니 할 때 참가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같이 우리 밴 같은 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어떤 아주머니가 같이 탔어. 근데 그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러나, 컴팩트 디스크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거기에 이 친구가 어떤 걸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 꽃보다 남자 있죠? 꽃보다 남자. 예전에 했던 꽃보다 남자. 여러분 알아요? 그거를 복사한 거를 사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골에 있는 아줌마, 시골에 있는 청년들, 우리 문화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장황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백인과 이 원주민의 혼혈, 이걸 메스티조예요. 메스티조. 이 사람들이 중남미에서는 거의 중류층을 형성해요. 중류층을. 그 다음에 백인과 흑인의 혼혈을 이게 물라토라고 그래요. 물라토. 그리고 흑인과 원주민, 이 토착민, 이들의 혼혈을 삼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종이 다양하다라는 것은 문화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문화가 다양하다.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다르다.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부문별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자, 처음에 이 자연환경에서 오는 그런 생각과 문화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연환경. 자, 이거는 이제 보고타의 이 평균 기온이에요. 아침의 평균 기온. 보고타 아침의 평균 기온. 연간 아침의 평균 기온이 7도에서 9도씨예요. 근데 낮은 18도에서 20도씨예요.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죠. 지금과 같은 날씨죠. 이런 날씨가 연중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타는 해발 2650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자, 라파스, 볼리비아입니다. 가장 그 높은 곳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인데, 여기 3,500 정도 있을 거예요. 라파스가. 근데 재밌는 거, 자, 가장 낮은 평균 기온을 얘기하는 거야. 낮은 기온이 마이너스 3도에서 마이너스 5도예요. 근데 더운 데는 평균 17도에서 20도. 자, 보세요. 연간 기온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잖아. 13도, 23도밖에 안 나. 산토도밍고. 여기는 아마 한 해발, 이거 잘 안 나온다. 해발 13도 정도밖에 안 돼. 연간 평균 그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이가. 근데 여기 한 50m가 되고, 아순시원. 이것도 50m 미만이에요. 해발. 그런데 추울 때는 아침에 기온이 12에서 21, 낮에는 23에서 34. 한국 보세요. 이 서울 기준으로 찾아본 거예요. 아침에는 마이너스 8도에서 22도까지. 왜냐하면 겨울과 여름이니까. 그리고 겨울과 여름 1도에서 30도까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이거예요. 우리는 기온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기온차가. 추울 때 기온과 더울 때 그 기온의 날씨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한국처럼 이게 기온차가 큰 나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사계절. 근데 얘네들 아까 얘기했죠. 1년 내내 비슷한 날씨예요. 근데 우리 지구상에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몇 개 나라가 될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찾아보려고 나 찾아보지 못했는데 몇 개 나가는데 얼마 없을 것 같아. 그지? 얼마 없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자연 환경으로부터 뭐랄까 시작되는 그런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 차이가 있는 거. 변화보기보다는 차이가 있는 거지.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냐? 볼게요. 자, 제가 파라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뭐 아르헨티나 있을 때, 또 뭐 페루 있을 때, 콜롬비아 있을 때 매일 1년 44철 똑같은 날씨야. 똑같은 날씨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계절에 따라서 아, 시간이 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매일 같은 날씨야. 그러니까 지금이 뭐 몇 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아침이면 야, 오늘 뭘 입어야 돼? 고민을 하잖아요. 샤론 씨 오늘 고민했지 뭘 입고 올까? 정훈이라고 그랬지. 정훈도 마찬가지지. 근데 얘네들 고민이 필요 없어. 왜? 온도 변화가 별로 없잖아. 고민할 이유가 없어. 얘네들한테는 셔츠 있잖아. 뭐 긴 팔 셔츠, 짧은 팔 셔츠, 또 지인이라고 청바지, 자켓 이런 거 자켓 하나, 양복 한두 벌, 두세 벌 이것만 1년을 갈 수 있는 거지. 1년을. 근데 또 있어. 자, 그러면 올해는 무엇이 유행할까? 또 무엇을 사야 하나? 남들은 다 사는데 우리 그렇잖아, 그지? 나는 뭘 사야 돼?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고민 안 해. 왜? 연중 그냥 비슷한 게 걸려 있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중 비슷한 거 갖고 있으니까. 자, 이건 진짜 재미있는 표현인데 아, 배고파. 나 지금 배가 엄청 고프거든. 그래서 자, 플라타노나 튀겨 먹을까? 이 플라타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야, 이거. 이게 바나나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바나나가 아니에요. 바나나는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거고, 이 플라타노라는 거는 이 튀겨서 음식을 해 먹는 바나나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이게 한 다발이 이게 많은데 한 100개 이상 될 거야. 근데 이게 얼마 안 된다는 거야. 시장에 가면. 자, 만디오카나 쪄 먹을까? 만디오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카사바라고도 하고 또 유가라고도 해요. 알아요? 몰라? 우리 한 학생. 중남미에서 이거 엄청 먹어. 식당에 가면 이거 다 나오는 것들이야. 이거는 지금 이 만디오카라는 것은 그냥 산에 가면 이게 널려 있어. 사실. 재배를 안 해도 널려 있어.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이 중남미는 기후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막 풍부하다라는 거야. 먹을 게. 그러니까 먹을 거에 대해서 별 걱정을 안 해.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 응? 그러니까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시간관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간관념이. 매일 똑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나야 되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관념이 없어서 회의 시간, 뭐 늦는 것은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코이카에 있으면서 파트너가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많이 하는데 그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가서 몇십 분씩 기다려야 돼. 뭐 20분 기다려, 30분 기다려. 또 주지사나 뭐 장관하고 얘기하려면 1시간도 기다려야 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야 되는 거지. 제 시간에. 왜? 우리 말을 이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그 약속 시간을 무시를 하지만, 지연을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하면 그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제 시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스스로 고쳐나가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와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죠. 우리는 약속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그 시간에 도착한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바뀌는 거고. 그게 있었고, 또 두 가지 바쁜 게 없어, 이 사람들. 중남미에서 제가
뭐 출장을 가거나 사무소에 근무했을 때 보면 뛰어다니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 뛰어다니는 사람. 오늘 아침, 한 달, 일주일이면 몇 번 뛰어다녀? 응? 그냥 매일 뛰어다니지. 매일. 근데 나도 가끔 뛰거든, 지금도.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참 재미있는 거죠. 그리고 막 우리 가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교육을 받든 안 받든 미안합니다. 그래서 에스파뇰로는 스페인어로는 빼르돈이라고 그러잖아. 빼르돈. 그치? 빼르돈 해요. 우리는 어때요? 툭 치고 그냥 얼굴 하나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제가 이제 94년에서 95년간 아르헨티나 근무를 마치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태어나서 한국에 살다가 처음으로 사무소 근무를 하고 들어왔어요. 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들어왔는데 한국을 도착하니까 그때 제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어딜 가든 다 사람이 많아. 어딜 가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바삐 움직이는 거야. 너무 바삐. 총총거림 가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특히 아침에 전철 타려고 그래봐. 샤론 씨 오늘 거기 자주 빽빽하다며. 그치? 그리고 부딪히잖아요. 그냥 가.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이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였어요. 이게 단일 민족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거의 한 달 정도는 잘 구분이 안 돼. 지금 여기 우리 두 사람 있잖아. 한나 씨하고 앞에 있는 사람 난 잘 모르겠어. 마스크를 껴서. 그런데 한 달 정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였어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인가?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우리 전국적으로 주택도시공사인가? 주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았었어. 그래서 모든 아파트가 다 그냥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 다양성이 없더라는 거죠. 그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또 저기가 뭐냐면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요. 변화를. 뭔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걸 싫어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미래나 예전과 같이. 그러니까 평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뭔가를 바꾸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식민지배를 오래 받았잖아요. 식민지배를 오래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300년간 살았고 또 바뀌게 되면 새로운 또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별로 하진 않아요. 걱정을 별로 안 하고 낙천적이에요. 이게 즐겁게 지내자. 그 걱정은 나중에 하자. 이게 예를 들면 뭐냐면, 그러니까 페루 사무소에 있을 때 우리가 사무소 직원을 채용하려고 모집 공고를 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틀인가 3일 전에 낸 거야. 갑자기 충원을 해야 돼서. 근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물어봤지, 직원들한테. 야, 너희들 왜 신청한 사람들이 별로 없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나서 아마 신청하려고 크리스마스를 즐겨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다시 공고를 냈더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거죠. 이거는 실례야, 실례. 내가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례. 자, 또 한 가지는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뭐가 맨 처음에 떠올라요? 나는 맨 처음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눈이야, 눈. 맨날 텔레비전 방송에 하자. 올해는 뭐 파이트 크리스마스냐. 뭐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 그리고 장갑, 뭐 눈썰매,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 또 따뜻한 곳. 응? 그런데 남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슨 생각할까? 남반구에 있는 사람. 덥잖아, 더워. 이 사람들은
해변을 갈 걸 생각하고 있어요. 휴가를 갈 걸 생각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12월 달 되면 거기 굉장히 덥거든, 남반구는. 그리고 그 중남미의 특징은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다 휴가예요, 휴가. 거의 대부분이. 한 7, 80% 휴가야. 그래서 정부 부처라든가 공공기관은 일이 안 돼. 왜냐면 이때는 휴가 시즌이야.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할까? 새로운 그 계획을 수립하느냐고 골머리 앓잖아. 그지?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해안가 가서 놀고 있어요. 해변가 가서. 연말이 되면 또 이 친구들이 원래 클럽을 많이 가거든, 중남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되면 다 많이 가, 거기 그쪽 친구들은. 근데 거기는 이 클럽을 가더라도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저도 그 파라과이 사무소에 있을 때 한 번인가 두 번을 가봤어. 한번 이 남미 클럽은 어떤가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는 재밌는 게 12시가 돼야지, 밤 12시가 돼야지 한두 명씩 등장해. 그전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전에. 우리는 근데 요즘에 어때? 한번 가봤어? 클럽 안 가봤어? 가봤어. 안 가봤어? 클럽 가본 사람? 하나도 없어? 요즘에 몇 시부터 사람들이 모여요? 어? 그러니까 몇 시에 사람들이 주로 모여? 11시부터? 아, 우리도 그 많이 늦춰졌네, 이제는. 나는 이제 그 코이카에 다니면서 예전에는 그 우리 가끔 이제 직원들끼리 뭐 나이트클럽이라는 걸 가잖아,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가면은 거의 8시나 8시에 아마 갔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아무튼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는 클럽은 12시가 되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밤새도록 노는 거야. 아침 5시, 6시까지. 그게 일반화돼 있어서. 요즘은 아마 달랄 수도 있어. 요즘에는. 근데 그래서 재미있는 거는 토요일 아침, 또 일요일 아침 보면은 이 창문이 닫혀 있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겠어? 밤새도록 놀고 자는 거지.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거야.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 그리고 또 볼게. 자, 우리 이건 샤론 씨하고 아마 샤론 씨한테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딸기 얼마나 달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저기 초콜릿에 찍어 먹어. 왜 초콜릿에 찍어 먹을까? 왜 초콜릿에 찍어 먹을 것 같아? 왜냐면 이 딸기가 너무 쉬워서 초콜릿에 찍어 먹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콜롬비아에서 근무하면서 딸기를 먹고 싶어서 한 2번인가 사봤어요. 그 첫 번째 살 때 먹으니까 너무 쉬워서 못 먹겠는 거야. 야, 그래서 이건 뭐, 이 신 딸기가 나오는 계절인가 보다 하고 이제 한동안 안 사다가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사봤어. 근데 똑같이 신 딸기야. 그래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딸기를 사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줄게요. 이거는 한국에 있는 사과하고 배예요. 엄청 크고 달고 아삭아삭하고 맛있잖아요. 자, 이거는 중남미의 사과와 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른 이유가 뭘까? 자, 이거는 중남미엔 여러 가지 열대 과일들이 많아요. 그죠? 열대 과일들이. 다른 이유는 바로 기술 수준인 거지. 이 사람들은 먹을 게 많으니까 품종 개량이라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과일들이 다양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품종 개량을 해서 크게, 맛있게 몇 가지 과일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생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옛날에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런 과일들을 아직도 먹고 있는 거야. 맛이 없는 과일, 조그만 과일. 근데 아주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것들은 코이카가 그 농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촌 개발 사업을 많이 해요. 근데 농촌 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특별한 농작물을 생산하는 그런 조합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만을 생산하는 그런 조합들이 있어요. 카카오. 그 다음에 캐시넛 아시죠, 여러분? 고소한 거. 캐시넛. 근데 여기 재미있는 게 카카오도 굉장히 큰데 씨만 사용하는 거예요. 씨를 가공해서 초콜릿을 만드는 게 카카오잖아. 그리고 캐시넛 트리라는 게 있어. 캐시넛이라고 알죠? 그것도 굉장히 이제 그 열매는 이렇게 커. 열매는 이렇게 큰데 위에 땅콩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거야. 근데 그것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육이라고 그러나 그건 아예 다 버려요. 근데 기술 개발을 하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뭐냐면 수많은 그런 종류가, 과일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술을 개발을 해서 뭐 품종 개량을 할 필요성을 이 사람들은 아직 못 느끼는 것 같아. 만약에 한국에서 그게 생산이 된다면 벌써 아마 품종 개량을 했겠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돼? 몇 시까지? 3시? 반 정도까지?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 그럼. 자, 여기 이게 햄스터예요. 햄스터. 자, 이건 우리 햄스터처럼 보여요? 이거 우리 굉장히 뭐 귀여우니까 이거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애완동물로. 근데, 페루의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먹어요. 왜 먹어야만 할까요? 햄스터 이 사람들 귀한 음식이에요. 왜 귀한 음식일까? 안데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안데스 산맥은 높은 데는 3,400에 50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산되는 것들이 없어. 뭐야? 주로 감자하고 옥수수밖에 생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햄스터가, 여기 꾸이라고 그래. 꾸이. 이 사람들한테는 단백질을 보충해주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누가 주냐? 귀한 손님들이 오면 이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지금도 시골에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 닭 키우잖아, 닭. 시골에 가면. 이 사람들은 아직도 안데스 산맥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키워요. 먹기 위해서. 그 영양 보충을 위해서. 이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또 다른 점. 자, 우리나라의 그 농촌 풍경이 이래요. 아르헨티나의 농촌 풍경이에요. 이 빰파스라고 하는데 대평원이죠. 뭐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이야. 우리는 어딜 가든 산이 있어, 산이. 제가 요즘 가끔 이제 저희 고향이 가평이라서 대구에서 가평까지 가요, 주말 되면. 그런데 갈 때까지, 대구 출발해서 갈 때까지 산과 같이 가고 있어, 산과. 다 산밖에 없는 거야. 그게 답답한 거지.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의 대평원, 파라과이의 대평원을 가게 되면 이 산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큰 차이점이 발생이 돼요. 이런 자연환경 때문에. 자, 우리는 이게 밭이죠. 그죠? 여기도 이게 밭인데. 자, 이 차이점이에요. 음식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아르헨티나는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기가 인구가 4천 몇백만 돼요. 4천 몇백만. 근데 가축수가, 사육수가 5천만이 넘어. 사람 인구보다 소를 사육하는 그 소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기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고기하고 빵과 그리고 샐러드가 있으면 돼. 이 사람들의 주식이야, 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콜라.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콜라를 많이 먹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고기하고는 콜라가 맞는 거야. 고기하고 여러분들 물하고 먹으면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콤비네이션이 잘 맞으니까 이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여기 다른 걸 뭐 기를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경작지가 넓지가 않아. 산이 많아. 그러니까 그 조그만 땅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우리는 심어야 돼. 왜냐하면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풀을 많이 먹잖아요. 지금 풀을. 뭐 신선하다, 건강에 좋다 해서 많이 먹는데 사실 나는 이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이게 풀을 많이 먹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먹을 게 없어서.